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슈들에 눈길이 가셨습니까? 네, 저는 스마트워치에 눈길이 갔습니다. 네. 스마트워치가 저는 아직 없기는 하지만은 이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진전이 되면은 스마트폰도 배터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양광 시계 또 태양광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해볼 얘기도 바로 이 태양광 얘기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면 베란다에 걸려있는 태양광 발전소 패널 종종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보조금을 통해 설치된 건데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들었던 개인 부담금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비용은 약 50만 원 선. 이 중 서울시가 38만 원, 각 자치구에서 5만 원가량을 지원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부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보조금 지원 사업 중단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 박원순 시장 시절 마련된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강하게 비난해왔던 오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해보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20%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폐업한 업체들은 7년간 총 12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중단하게 되면 개인이 내야 할 비용은 45만 원 선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개인 부담이 커지면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가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이 베란다형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서울시가 이 지원 사업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된다는 점이고 또 전반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한 536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 발전 용량 비율은 12.2%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14개 업체가 한 120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3년 내에 폐업을 했다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11개 업체는 1년 내에 폐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장 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해줄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시민들은 제대로 수리 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신청도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24.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높이 태양광을 달았을 때 위험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사후 관리라든지 효율성 문제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효율성, 수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태양광 업체들은 보조금을 타낸 뒤 고의로 폐업을 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거 허술한 관리 때문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보급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태양광 사업에서 수의 계약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 입찰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이게 업체와 이제 발주하는 곳에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부실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타당성하고 사업성 같은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서울시가 업체들에게만 문제를 전가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양광은 산업 생태계 자체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일임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개 업체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또 섣불리 보조금만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뭐 사기다 먹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채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일종의 어떤 보급률만 따지다 보니까 섣불리 혈세가 지급되면서 이 좌초되는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서울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2025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정부도 탄소 중립을 할수록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를 철회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이제 전략을 짜줘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태양광을 폐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소수 업체의 일탈 문제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태양광 전지 한 장을 가지고 뭐 냉장고 한 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원전 3.2기 정도의 그런 태양광 에너지를 발생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도외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거나 또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사업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또 생산성들을 따지지 않았던 점 이런 점들을 들어가지고 아예 태양광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 수요도 적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은 뭐 사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와 함께 고위과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필요할 텐데 어떠셨습니까? 서울시의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태양광 사업을 이제 아예 중단시키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 외에도 다른 이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잠실 수중보에 잉여 수량을 활용해 가지고 약간 작은 형태의 수력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7개를 시험했는데 이 잠실의 수중보 같은 경우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시험 일단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수열 에너지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는 이제 제안도 있습니다. 이 수도관이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차이로 건물 난방에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2027년에 영동대로의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이런 이제 수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새롭게 모색하는 것과 또 기존의 태양광 발전도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서울만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적인 사업 중단이 가져올 부작용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적고 협의 없이 진행된 만큼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철회를 촉구하며 무릎 꿇은 학부모들. 서울학부모연합이 이번엔 시민단체와 함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40년 이상 된 1,400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18조 5천억 원이 드는 국책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이름만 바꿔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사업자 선정 특혜와 공무원 비리 논란까지 있었다며
사업의 전 과정을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후된 학교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사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 3개 학교는 건물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여서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철회 신청을 한 학교 이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투표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기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개축 과정에서의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분산 배치와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또 모듈로 교실 사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거리로 배치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행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사안이긴 하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밀 안전진단 항목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거세게 항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불편함을 굉장히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처음부터 언질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분노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습권 침해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입시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잠정적인 어떤 불안 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공사 기간 동안 다른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요. 물론 앞서진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동형 임시교실, 그걸 이제 모듈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만큼 정말 원활하게 공부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하기가 힘든데 그런 면들을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35개 교회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후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신식으로 스마트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 25개 교가 B등급이고 10개 교가 C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개 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개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앞선 이제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니까 네. 부랴부랴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6개 별도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도록 하니까 이게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할 거냐. 결국에는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에서 안전 진단을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면이나 내진 설계 등 다른 요소도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다름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객관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함을 주고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민주적인 수련 과정이나 공감대가 없었다라는 점이 항의의 기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태양광 사업이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나 시작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굉장한 행정적 낭비일 텐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태양광의 공통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목표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일방적으로 하달이 되고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좀 약간 옛날 방식의 행정 정책 프로세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민족 수련 과정을 강조하지만은 실제 일선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은 뒷전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앞서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 결국 부실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풀뿌리 밑바닥의 어떤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 대책이나 학습권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민주적인 의결 구조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해가는 그런 어떤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제도적인 어떤 수령 과정들이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업들 살펴봤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또 학교 환경 개선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중단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